이제 다음 한번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건설 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횡포라든지 이런 착취, 갈취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5일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요번에 화물연대와 똑같은 게 어디가 있냐?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노조는 똑같습니다. 누구냐?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모여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는 노동자예요 이렇게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노조도 건설기계 협회 이런 데서는 전부 자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민주노총 사람을 고용해주고 민주노총의 존줄 역할을 해주고 민주노총의 경제적 토대 역할을 해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없이 사는 노동자를 압박한다. 우리는 뭐 노동자다. 우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건설 노동에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서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이런 경우를 노사 법치주의로 확실하게 하여튼 퇴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5일날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증언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일자리를 뺏는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행사입니다. 나는 민주노총에 이렇게 당했다. 이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제 한 10여 명 분께서 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1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가 제1 세미나실에서 하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원내대표도 오신다 그러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오셔서 우리 국민노동조합 산하의 건설노동조합 그다음에 한국장애인 산업노동조합이 함께 하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한국장애인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일을 했어요. 전장년이라고 장애인 단체에서 삼각지역에서 맨날 허구한 날 시민들을 괴롭히는 지하철 지연 활동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애인 혐오를 부추긴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노총에서 새벽 6시에 한 50명 많게는 100명이 전장현이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았죠. 삼각지역에 가서 진을 치고 전장령이 오는 것을 막았죠. 온몸으로 막았죠. 그래서 그 추운 날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전장년이 출근하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 장애인연맹 분들이 다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장년이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다음날 기습 시위로 바꿨더라고요. 기습 시위로 막 동대문 운동장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장애인연맹 노동조합의 저지에 막혀서 기습 시위하고 다른 역으로 간 거예요. 도망갔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는 어디 가서 지하철 시위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장애인연맹 우리 동지들이 가서 막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건 좋으나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그렇습니다. 정말로 땡깡만 피고 이렇게 혐오를 붙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목적이 올바르다고 하지만 수단이 올바르지 아니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단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장애인 노총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나가서 몸으로 막았어요. 그러다 전장년이 이제 그걸 못하니까 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으로 하니까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르르 왔거든요. 기습으로 하니까 갑자기 본인들끼리도 뭔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장애인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이고 이번에 1월 5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실에서 이 민주노총의 건설노조가 얼마나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 폐악질에 대해서 낱낱이 증언하는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례 같은 거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이제 사례를 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파업의 나라예요.
이런 파업이 없을 데가 없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은 점거에서 택배 노조 4명이 추가로도 송치가 됐고 뭐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얘기해 줄까요? 네, 네, 말씀해 이게 주세요. 무슨 법이냐면은 네. 택배 노조는 네. 뭐냐면은 자기들의 사용자가 CJ 대한통운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업장에서 강제로 점거해 놓은 거예요. 아니 너무 집에 와서 얼굴 모르는 사람이 아무 연관 없는 무용자가 네. 남의 회사 가서 저러면은 네. 저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런 것을 이제까지는 불법 행위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어용하고 가만히 네.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모 700개를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차량이 6대가 파손이 됐대요. 근데 이게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공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거는 네,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찍힌 사람만 있지 실제로는 더 많은데 예, 그렇겠죠. 달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저런 행위는 살인미수 행위예요. 이거 그리고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게 정말 큰일 납니다. 동료한테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래놓고 동지고 함께 같은 노동자고 네. 여러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이제 그 민노총의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네, 건설 현장에 곳곳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건 뭐냐? 네.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게 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네. 다른 더 힘이 약한 노동자를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예요. 아니 네. 악덕 기업주도 저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것이 노동운동입니까? 저것은 조직폭력배의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것을 마찰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네. 행하는 것 네. 노동운동가로서 부끄럽고 네. 창피합니다. 네. 그리고 공사가 또 지연되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는 이 또 사용 그 국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일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지만 결국에는 그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손해가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요. 네. 또 이제 레미콘 공급도 끊겨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게 다 민노총은 노조원만 쓰라고 강요하는 행위들 때문에 이 건설 현장 곳곳에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네. 보세요. 창원에서도 예, 황당한 일이 가장 있었다며요. 예, 맞습니다. 이 민노총 방해로 레미콘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이 됐던 건데요. 이 중단이 되면은 이게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뭐 1%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달씩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거예요. 행복주택이 뭐냐? 네. LH에서 집을 지을 때 다 네. 부자만 사는 게 아니고 청년주택이나 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네. 여기까지 빨대를 꽂으러 가가지고 네. 임대주택을 짓는 걸 방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 노조 행패는 네.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고 네. 더욱더 힘이 약한 서민들을 위한 폐악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그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기가 늦어지니까 네.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이 공기에 맞춰서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네. 이 공기가 늦어지면 어떡해요? 이게 대형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 이런 행패는 네. 오히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보다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힘이 약한 노동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 중에 정말 황당한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관리급에게 월 900만 원, 팀장급 월 800만 원, 반장급 월 700만 원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1,000만 원에 가까운 900만 원, 800만 원 이런 월급을 주면은 이 행복주택 이 가격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가가 되나요? 불쌍한 그 임대주택 네. 사는 서민들이 예. 돈을 더 내야지요. 아, 이게 정말 이 악질 중에도 정말 그래서 최악질이에요. 이것을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마피아가 유명해져. 네. 뭐 알 카포네, 뭐 옛날에 네. 마피아 영화, 네. 대부 이런 거 너무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지금 민주노총의 마피아와 똑같습니다. 왜냐? 네. 미국의 마피아는 어디를 장악해서 돈줄로 했냐? 네. 우리나라 민주노총과 똑같아요. 미국의 마피아는 네. 1번 건설 현장입니다. 아,
두 번째는 항만 항구의 물류를 뭐냐면은 조합원을 자기들 이제 조직원을 써서 그걸 가지고 업체한테 돈을 뜯습니다. 네. 건설 현장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마피아의 공급원은 항만 하역하는 물류와 네. 건설 현장을 장악해서 이걸 안 해주면은 아까 상납금을 발쳐라. 네. 그 상납금을 안 밝히면 어떡해요? 모르게 암살하고 테러하고 죽였어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면 어떡해요? 네. 그냥 그 대못 뿌려가지고 하고 막 그 화물연대 막 불지르고 쇠굿을 쏘고. 쇠굿을 쏘고 이게 네. 이건 뭐냐면은 마피아가 그렇게 했어요. 시카고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피아 5대 패밀리, 네. 알카포네 패밀리 이런 경우가 전부 그들의 이 나와바리는 어디냐? 항만 건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핵심이 이런 물류 있는 항만과 이런 건설 네. 이것이 마피아와 똑같아요. 보호비라든가 네. 상납금을 받고 이것 안 하면은 보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네. 마피아는 살인까지는 우리는 안 했지만 간접 살인을 해는 거예요. 왜냐? 네. 김포에서 사업주 같은 경우를 따돌리고 조리돌림해서 결국은 자살에 자살하게 임하게 만들었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자기들의 의견에 상납금을 바치지 않으면은 마피아는 잔혹하게 보복을 했어요. 네.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너무 회사 가서 점거하고 일 못하게 쇠못 뿌리고 네. 방어하고 노조원 채용하라고 네. 곳곳에서 마찰 일으키고 고발하고 네. 드론 띄워서 자기들이 감시하고 네. 외국인 노조면 못 오게 검문 검색하고 네. 자기들이 무슨 경찰이에요?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는 행태. 이렇게 재정의 공급원이 항만하역 물류와 건설 이것이 마피아와 똑같고 네. 하는 행태 이것이 똑같은데 네. 세 번째 같은 점 뭐하다고 똑같냐? 네. 가진 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약자가 피해를 봤어요. 마피아는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라든가 이민자들을 갈취한 거예요. 네. 민주노총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약한 근로자, 조직이 안 된 근로자, 중국 동포 근로자, 네. 외국인 근로자 정말 약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은 갈취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네. 약한 사람을 갈취한다. 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면 악랄한 보복을 한다. 네. 세 번째, 이 자기들의 어떤 이 경제적 공급원 네. 나와바리죠. 그것이 항만하역 물류와 네. 건설이다. 이게 같고 네 번째 같은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것이 지역사회 아, 네. 어떤 부패한 정치인과 네네. 뭐냐면 지역사회 단체장들과 네. 일부 커넥션을 이런 정재계와 유착이 된다는 유지한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어디가 됐겠어요? 민주당이죠. 성남 같은 데를 보면 알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주노총은 네. 제가 노동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네. 마피아와 똑같은 행태다. 이 다음에는 정말로 왜 마피아와 똑같은 거를 네. 우리가 조목조목 얘기해요. 네 가지가 같습니다. 네. 마피아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피아는 자기들보다 더 약한 네. 이민자들을 갈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조직되지 않은 자들을 갈취했고 그들의 일자리를 뺏었으며 네. 그들을 쫓아내고 네. 폭력을 행사했어요. 네. 이것은 마피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마피아는 마피아라고 우리나라는 마피아보다 기관단총이 없대로 좀 급이 낮은 게 뭐예요? 양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정말 그 민노총은 거의 마피아나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또 더 저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일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생생하게 그 민노총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서 증언을 하러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국민노조로 전화를 해주셔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언한다 이거 뭐냐? 네. 민주노총의 마피아에게 네. 얻어터지고 네. 갈취당하고 일할 네. 기회를 뺏겨가지고 네. 우리도 일하고 싶다. 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용어로 예. 나는 이렇게 네. 민주노총한테 네. 눈탱이를 맞았다. 네. 뭐 이런 것을
이거는 눈물 없이는 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노조 전화번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국민노조 가입 방법은 간단하게 ARS 방법이 있고요.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뭐 내일 행사라든지 저희 국민노조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이 노동개혁. 이 노동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용부와 경사노위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요.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저 대통령이 네. 한마디 하니까 네. 포스코 시정명령인데 요 전에는 네. 그 반려했잖아요. 민주노총의 폐악질을 예. 두둔해주고 네. 묵인 방조했습니다. 어디서? 고용노동부가. 네, 2번이나 그 투표를 했고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2번이나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탄을 받다 보니까 뒤늦게 수습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마피아에 보면 예. 5대 행정 강령 중에 네. 네 번째 강령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손에서 피를 이렇게 내면서 네. 그 혈맹을 맺어가지고 네. 여기서 배신어가 나가면은 네. 피해 보복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네. 민주노총도 똑같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나가는 것을 합법이라고 네. KS 마크로 해준 게 누구냐? 네. 민주노총이라는 거예요. 네. 고용노동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줘. 네. 16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저것도 뭐 이 고용 이미 노동부가 1년간 네. 뭐라 그래요? 네. 직무유기를 한 거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결론이 이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앞으로 노동 계획을 하겠다. 네.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방법의 문제죠. 네. 그것을 우리 국민노조가 자꾸 얘기해 주는 네. 거예요. 어떻게 해냐? 이 타협을 위해선 무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는 네. 압도적인 핵 능력으로 상대방을 네. 꼼짝을 못하게 해야 도발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이 네. 노동 개혁을 한다면 저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극렬한 저항을 합니다. 네, 극렬하게 그럼 이런 하겠죠. 저항을 할 때 네.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네. 협상과 흥정과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타협을 위한 네. 평화를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 네. 앞으로도 이것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또 얘기하겠지만 네. 뭐가 있냐? 1번 체크오프 제도가 있어요. 네. 법이 필요 없으면 제도입니다. 네. 그건 뭐냐?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회사에서 일괄로 띄어서 노동조합한테 바치는 조공제도 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협상이 임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체크오프 타임오프 제도입니다. 네. 타임오프 제도는 뭐냐? 네. 국민의 공기업이나 공무원 국민의 돈으로 노동조합 활동비 전임자 임금을 주는 거예요. 네. 1997년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던 대가로 네. 전임자 임금제가 없어졌는데 네. 이것이 2008년도에 슬며시 살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노조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비법이라 그래요. 네. 이 다음에 이것을 또 용어가 생소해요. 체크오프제, 타임오프제. 이건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얘기하는 정부 지원금. 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계가 네. 투명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 네. 이것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국민의 예산을 쓰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을 안 받으면 아니 됩니다. 네. 세 번째 성과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기업체들이라든가 공기업이 네. 노동 개혁이 앞장서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기업 경영 평가에 네. 이런 게 성과금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치 파업한 지하철 공사나 네. 철도 같은 데를 성과급을 최하위로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성과급이 과거 전교육 같은 데서 성과급을 열심히 일하는 취지로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적게 네. 해는 적게 줬는데 지들끼리 걷어요. 네. 우리들은 평등하게 이재명의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걷어가지고 노동조합에서 똑같이 배분해줘요. 이런 성과급 줄 필요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썩어납니까?
이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노동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민주노총과 또는 노동계와 또는 민주당과 노동개혁을 위한 어떤 접점이 형성되고 네. 그럼으로써 노동개혁의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지 원래 잘못된 노동 폐습과 노동 적폐를 가만 놔두면서 노동개혁 하겠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치의 노사관계 깎이고도 아니 됩니다. 네, 반드시 어렵습니다. 이런 네. 재정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 걸었을 때만이 네. 협상의 그 어떤 전선을 네.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네. 국민노조는 이렇게 이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네, 재정에서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이게 시행령이거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인데 타임오프제, 체크오프제 이 두 가지만 건드려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국민노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네, 이제 국민노조에서는 저희 화물연대 사태부터 이제 그 본질적인 안전운임제가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그거를 정부에서 받아서 해결을 했죠. 또 그리고 또 양대 노총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노조는 앞으로도 정말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국민노조에 힘을 많이 주셔야지 저희가 더 이제 활동을 열심히 또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노조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실업자분들이라든지 뭐 가정주부라든지 모든 대한민국에 일할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화번호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네.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민노조를 응원해 주시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융성해지고 노동개혁을 잘하는 네. 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전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